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대개는 기업의 창업주나 상속자입니다. 요즘 세계 최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나 그 다음에 하여튼 루이비통 창업자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그 창업자들이 이제 부자죠. 근데 워렌 버핏은 유일하게 주식 투자로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일단 1960년대에 개인적으로 좀 시드머니를 마련해 가지고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제 방직 회사를 삽니다. 그래서 이 방직 회사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방직업이 이제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지주사이면서 이제 보험사고요. 자산이 1조 달러가 좀 넘고요. 시총은 7,690억 불.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주로 주식입니다. 주식만 이제 3,650억 불입니다. 보험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현금이나 이제 채권이 많은데 하여튼 주식 투자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다 날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주로 그 채권만 하는데 미국의 보험사들은 여전히 주식을 많이 하고요. 워렌 버핏은 하여튼 여기는 순수 보험사는 아닌데 하여튼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3,650억 불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 워렌 버핏이 직접 분석해서 이제 사들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기준으로 지난 60여 년간 450만 %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많긴 많은데 잘 이해가 안 가죠.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죠. 즉 4만 5천 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에 1달러 투자했으면 4만 5천 불이 된 겁니다. 워렌 버핏에게 부자가 되게 해준 종목들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크게 비중이 있는 거는 물론 지금도 대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수익을 많이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코라는 보험회사, 지금은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에 합병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질레트, 그 다음에 이렇게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사들도 그 초창기에는 워렌 버핏에게 이제 많은 수익을 내줬습니다. 근데 하여튼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대개 이제 워렌 버핏은 그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판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샀던 것들도 이제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한 100개, 200개 정도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은 상당히 틀립니다. 요 7개가 현재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의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애플입니다. 사실 원래 이제 워렌 버핏은 기술주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2016년에 갑자기 이제 애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애플을 이제 기술주로 봐서 위험하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안 샀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생활 필수품이 된 거죠. 여전히 기술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기존의 하여튼 투자 방식을 바꿔서 그동안은 하여튼 단순하고 사업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것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6년에 애플을 사기 시작해서 몇 년간에 나눠서 310억 불을 사들였고요. 지금은 그 가치가 이제 1,753억 불이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이제 48.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과거처럼 이제 소비재 안정적인 거 이런 것만 투자했다면은 사실 이제 워렌 버핏도 한물 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사실 애플에 베팅을 하면서 여전히 버크셔 해더웨이는 하여튼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여튼 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을 요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그다음에 메타,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까지 포함하죠. 근데 요즘 이제 테슬라가 좀 흔들리는데 그래서 테슬라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성급한 얘기지만은 만약에 테슬라를 빼고 이제 새로 넣는다면은 사실은 버크셔 해더웨이를 넣어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전부 다 이제 기술주인데 이거는 뭐 기술주는 아니죠. 물론 기술주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워렌 버핏이 휴렛 패커드 뭐 엄청난 기술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휴렛 패커드도 이제 그 사실은 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워렌 버핏이 과거에는 이제 가치주, 소비재주만 이제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변화됐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애플을 9억 1,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753억 불입니다.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6년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산다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불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또 이제 와서 이걸 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후에도 많이 올라서 뭐 지금 한 500%, 60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332억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는 146억 불이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산 건 아니고 워렌 버핏은 네이션스 뱅크를 샀습니다. 근데 네이션스 뱅크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죠. 근데 이제 이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좋으니까 존속 법인은 이제 네이션스 뱅크인데 상호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카드로 유명한 미국의 은행이죠.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초창기부터 투자해가지고 뭐 20배 이상 수익이 났고요. 지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맥도날드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13억 불에 샀는데 지금 이제 239억 불이고요. 뭐 배당 받은 것까지 하면은 사실은 뭐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뭐 쉐브론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한 7, 8년 전에 또 이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34억 불에 샀는데 이때 유가가 쌀 때죠. 근데 지금 한 156억 불. 이제 쉐브론은 석유 회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옥시덴탈도 석유 회사죠. 역시 이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프트 하인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음료 회사죠. 그래서 이제 크라프트는 뭐 리츠 크래커 이런 걸로 유명한 과자 회사고 하인즈는 케찹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 두 개가 이제 원래는 다른 회사였는데 합병하면서 워렌 버핏이 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비교적 최근에 산 겁니다. 한 120억 불에 120억 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워렌 버핏한테 이제 초기에 이익을 많이 내준 회사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뭐 질레트,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하여튼 신문사를 몇 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줬죠. 하여튼 워렌 버핏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지난 60여 년간 4만 5천 배의 수익을 냈고요. 저도 이제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 특히 이제 21세기 초까지는 이런 투자가 이제 먹혔는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가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뭐 세계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제 부자가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요즘 현실,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사실은 워렌 버핏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을 이거 뭐 한 30년 전에 사서 3번 읽었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계속 워렌 버펫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워렌 버펫을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망합니다. 근데 워렌 버펫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또 이제 시대가 가치주가 사실은 먹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는데, 그 놀라운 것은 워렌 버펫이 또 이렇게 적절히 하여튼 이제 사고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가치주, 소비재 이런 것만 이제 고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 뭐 기술주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재라도 볼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 이런 쪽으로 이제 하여튼 플렉서블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워렌 버펫은 그 빌 게이츠랑 굉장히 친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도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기술주라고 생각하는 거고, 애플은 뭐 핸드폰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워렌 버펫 따라하면 한국에서는 망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기본은 하여튼 단순하고 수익성이 확실하고 또 꾸준히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너무 기술적 뭐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식이었는데, 하여튼 출발은 워렌 버펫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또 미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 펀드 매니저는 캐시 우드죠. 캐시 우드는 뭐 disruptive innovation 해가지고 파괴적 혁신을 하는 아주 기술주 중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주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그런 쪽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술에만 배팅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기본은 워렌 버펫에서 출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사실은 캐시우드의 투자 방식인데, 캐시우드 투자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워렌 버펫을 기본으로 하고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한다면 앞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